안녕하세요. AI의 비서진을 운영하는 드림 인큐베이터입니다. AI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이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가장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2026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일과 사업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정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화려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복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하며 활용할 것인가를 차분히 살피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AI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는 개척지를 의미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땅.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2026년이라는 가까운 미래의 비전에서 시작하여 오늘 당장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행까지를 다룹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AI라는 도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미루며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11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하나의 질문이자 하나의 답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쫓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서면 속도는 저절로 생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2026년 AI는 디지털을 넘어 현실 세계로 확장됩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AI는 대부분 화면 안에 존재했습니다.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질문에 답하는 AI. 이것들은 모두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AI는 물리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모델, 영어로는 World Models입니다. 세계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AI가 단순히 텍스트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센서 데이터, 시공간 정보를 함께 학습하여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에게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으면 AI는 텍스트로 답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델을 갖춘 AI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중력에 의해 떨어지며 바닥에 닿으면 튕기는 과정을 실제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화면 밖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피지컬 AI, Physical AI입니다. 피지컬 AI는 세계 모델을 기반으로 물류, 제조, 국방, 에너지 같은 물리적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AI를 의미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로봇,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한 문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핵심 전환점,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시대를 넘어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대로의 진입.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끝나면 내려놓는 도구. 그러나 AI가 물리적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선택적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사업 구조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서부터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과 관계 맺는 방식의 전환점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에는 창고와 물류 로봇이 보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물리적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이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LLM은 장기적 비즈니스 전략 수립의 한계를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현실을 다룹니다.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정리하고 현재 기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아크셉에 발표된 AI Playing Business Games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5개의 주요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을 가상의 제조 회사 CEO로 설정하고 12개월간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제미나이, 챈트, 미드 AI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모델들입니다. 실험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달 AI CEO는 10가지 핵심 변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마케팅 예산은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직원을 고용할 것인가 해고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입니다. 인간 CEO가 매달 내려야 하는 결정과 동일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개월 수이고 세로축은 누적 순이익입니다. 0점에서 시작한 모든 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12개월이 끝났을 때 실험에 참여한 모든 LLM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LLM은 개별 결정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복합적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마케팅 예산을 늘렸다면 다음 달에는 그 효과를 고려하여 생산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고용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판단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LLM은 각 결정을 독립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맥락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 결정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AI는 뛰어난 실행가 executive이지만 아직은 노련한 전략가 strategist가 아닙니다. 이 구분은 매우 명확합니다. 실행가로서의 AI는 탁월합니다. 주어진 작업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초안을 만들고 코드를 짭니다. 이런 일에서 AI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전략가로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략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여러 목표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이익을 선택하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감각입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직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AI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AI에게 맡길 것과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실행은 AI에게 맡기되 전략은 인간이 세워야 합니다. 방향은 우리가 잡고 속도는 AI가 내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균형을 계속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월 3만 원으로 300만 원의 가치를 AI를 당신의 첫 슈퍼 직원으로 채용하십시오. 이 문장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챗GPT 프로나 클라우드 프로 같은 AI 도구의 구독료는 대략 월 3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조직도가 보입니다. 맨 위에 당신이 CEO로 서 있고 그 아래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왼쪽은 전략기획팀입니다. Strategy and Planning Team. 이 팀은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카피라이팅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챗GPT와 클로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디자인팀입니다. 디자인팀. 브랜드 비주얼과 콘텐츠 시각화를 담당합니다. 미드저니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이 팀의 구성원입니다. 오른쪽은 리서치팀입니다. 리서치팀. 최신 시장 동향, 경쟁사 정보, 데이터 기반 리서치를 담당합니다. Perplexity와 Genspark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I는 단순한 툴이 아닙니다. 사업 성장을 100배 레버리지하는 조용하지만 가장 유능한 팀원입니다. 이 문장이 슬라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지렛대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AI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신 혼자서 리서치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글을 쓰려면 몇 주가 걸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팀이 있다면 며칠 안에 가능합니다.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도 높아집니다. 하단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Building your AI Avengers team.
AI 툴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툴을 조합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어벤져스 팀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챗GPT는 기획과 글쓰기에 강합니다. 클라우드는 긴 문서 분석과 논리적 구조화에 뛰어납니다. 미드조니는 독특한 비주얼을 만들어냅니다. Adobe Firefly는 세밀한 수정과 조정에 유리합니다. Perplexity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검색합니다. 하나의 도구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각 도구의 강점을 조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월 3만 원이면 이 모든 도구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 직원을 고용한다면 한 명당 최소 월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새 팀을 꾸리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듭니다. 물론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 반복 작업, 초안 작성, 데이터 수집 같은 일들은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하나의 도구에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각 도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당신의 판단으로 최종 조정하십시오. 그것이 AI 팀을 이끄는 CEO의 역할입니다. AI 팀과 함께 사업의 첫 3일 완성하기, 아이템 발굴부터 경쟁 분석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은 처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 혼란을 3일로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화면에는 3개의 단계가 보입니다. 뇌, 지구본, 체스말이 각 단계를 상징합니다. Day 1. 아이템 찾기입니다. Finding your item. 도구는 챗GPT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이력서, 포트폴리오, SNS 게시물을 AI에 학습시킨다는 점입니다. AI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프롬프트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나의 강점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5가지를 추천해줘. 이것은 단순한 브레인스토밍이 아닙니다. 메타인지 분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AI는 그것을 데이터로 정리해줍니다. 패턴을 찾아내고 연결점을 발견하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Day 2. 시장 분석입니다. Market Analysis. 도구는 퍼플렉시티입니다. 도출된 아이템의 시장 현황, 성장 가능성, 고객 니즈를 질문합니다. Perplexity의 강점은 모든 답변에 출처 링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AI 기반 개인화 교육 컨설팅 시장의 2025년 성장 전망과 주요 타겟 고객층은 최신 보고서 출처와 함께 알려줘. 시장 분석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보고서를 찾고 기사를 읽고 통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Perplexity는 이 과정을 몇 분 안에 해결합니다. Day 3. 경쟁사 분석 및 포지셔닝입니다. Competitor Analysis and Positioning. 도구는 웹 브라우징 기능을 갖춘 챗GPT입니다. 경쟁사 웹사이트의 리뷰 페이지 UR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 키워드, 언급 빈도, 고객 페인 포인트를 정량 및 정성 분석합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이 URL에 고객 리뷰를 분석해서 긍정과 부정 키워드 탑5와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 3가지를 요약해줘. 경쟁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면 우리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고객이 불만족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 3단계가 3일 안에 가능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렸습니다.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거나 팀을 꾸려 회의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 혼자서 AI 팀과 함께 3일 만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그 다음 시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를 분석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쫓다가 자신의 강점을 잃어버리거나 경쟁자를 따라가느라 차별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3일은 시작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초안입니다. 그러나 그 초안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AI의 잠재력을 300% 끌어올리는 PRO 프롬프트 법칙.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변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은 before와 after로 나뉘어 있습니다. before 부분을 봅시다. 사용자가 말합니다. 프로클래스, SNS 콘텐츠 기획안짜죠. 그리고 AI가 답변합니다. 월요일에는 저희 AI 강의에 대해 소개하는 포스팅을 올리고 화요일에는 수강생 후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최신 AI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답변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입니다.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제 after 부분을 봅시다. PRO principle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PRO는 세 가지 요소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P는 persona, 페르소나입니다. AI에게 명확한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10년차 글로벌 브랜드 전략가야. 이 한 문장이 AI의 사고 방식을 바꿉니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답변하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R은 reference,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예시, 데이터 포인트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봅시다. 아래 첨부한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AI는 맥락 없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평범한 답을 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 그것을 분석하고 연결하여 훨씬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O는 output, 결과물 형태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 톤 앤 매너, 구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시입니다. 핵심 내용을 블랙 포인트로 요약하고 전체 내용을 표 형태로 정리해줘. AI는 당신이 원하는 형식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긴 문장으로 줄 수도 있고 짧은 리스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after 결과를 봅시다. 표가 나와 있습니다. Day, Topic, Platform, Content Format이라는 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AI 트렌드 분석 및 인사이트를 블로그와 링크드인에 올립니다. 형식은 전문 칼럼 및 데이터 시각화 자료입니다. 수요일에는 수강생 성공 사례 인터뷰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립니다. 형식은 숏폼 영상 및 인터뷰 하이라이트 카드 뉴스입니다. 금요일에는 프로클래스 AI 강의 커리큘럼 소개를 페이스북과 뉴스레터에 올립니다. 형식은 상세 커리큘럼 인포그래픽 및 Q&A 세션 안내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실행 가능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before에서는 AI에게 막연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도 막연한 답변을 했습니다. after에서는 역할을 주고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형식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AI는 전문가처럼 구조화된 답변을 만들어냈습니다. PRO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를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적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AI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명확히 요구하지 않으면 AI는 최소한만 합니다. 300% 끌어올린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프롬프트 설계에 따라 결과물의 질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AI로 브랜드 비주얼과 랜딩 페이지를 하루 만에 완성하기. 세 단계의 AI 워크플로우로 브랜드 무드보드, 핵심 비주얼, 그리고 랜딩 페이지까지 하루 안에 완성합니다. 이 문장이 슬라이드 상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작업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수정을 반복하면 최소 몇 주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입니다. 왼쪽부터 세 단계가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 브랜드 무드보드 생성입니다. Create Brand Mood Board. 도구는 Midjourney입니다. 무드보드란 무엇일까요? 브랜드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색감, 스타일, 질감, 전체적인 느낌을 모아놓은 판입니다. Midjourney의 무드보드 기능을 활용해 브랜드의 핵심 스타일, 색감, 분위기를 AI에 학습시켜 일관된 스타일의 비주얼 에셋을 생성합니다. 화면에는 6장의 이미지가 모여 있습니다. 산과 들판, 도자기, 나무 조각, 리넨 옷, 모두 자연스럽고 따뜻하며 절제된 느낌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드보드입니다. 이 무드보드가 만들어지면 AI는 이 스타일을 기억합니다. 다음 작업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스테이지 2, 핵심 비주얼 및 디테일 강화입니다. Enhance Key Visuals and Details. 도구는
Adobe Firefly입니다.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 위에 정교한 3D 텍스트 효과를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자연스럽게 수정하고 확장하여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봅시다. 상과 들판 위에 AIFRONTIER라는 큰 글씨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금빛 질감과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올린 것이 아니라 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된 결과물입니다. Adobe Firefly의 강점은 세밀한 수정입니다.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색을 바꾸거나 질감을 추가하거나 빛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 랜딩 페이지 코딩입니다. Code the landing page. 도구는 AI 코딩 어시스턴트, 예를 들어 커서 같은 도구입니다. 완성된 히로 이미지를 AI 코딩 툴에 입력하고 이 이미지와 어울리는 레이아웃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같은 자연어 명령으로 빠르게 웹페이지 구조를 구현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봅시다. 브라우저 창 안에 완성된 랜딩 페이지가 보입니다. 히로 이미지, 헤드라인, 버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웹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HTML, CSS, JavaScript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어로 요청하면 AI가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세 단계가 하루 안에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한 번 만들면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다시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번이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무드보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합니다. 비주얼이 어색하면 수정합니다. 랜딩 페이지 레이아웃이 불편하면 재구성합니다. 실험의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단 문장을 봅시다. AI로 여는 새로운 브랜드의 지평. 빠르고 정교하며 무한한 실험이 가능한 창작의 시대. 무한한 실험.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완벽하게 기획한 다음 실행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곧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르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순환적입니다. 계속 돌아가며 개선됩니다. 단순 생성을 넘어 브랜드 스타일과 완벽히 일치하는 이미지 생성의 미래. 이 페이지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따라오면 이해됩니다. 왼쪽에 연구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The Frontier, Brand Fusion. 브랜드 퓨전은 무엇일까요? 컨셉을 봅시다. 텍스트 설명만으로, 즉 브랜드명, 섹터, 포스팅 내용 등만으로 특정 브랜드의 미묘한 스타일, 색감, 사진의 질감 등 톤 앤 매너를 학습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구치나 페덱스 같은 브랜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브랜드들은 고유한 시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 폰트, 레이아웃, 사진 스타일,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과거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개별 이미지는 잘 만들었지만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만든 이미지와 내일 만든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브랜드 퓨전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핵심 기술은 Vision Language Model, 즉 VLM과 CLIP 임베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술 용어가 나왔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AI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합니다. 하나는 해석 가능한 텍스트 속성입니다. 보라색, 미니멀, 현대적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각적 뉘앙스입니다. 미묘한 톤, 질감, 분위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AI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봅시다. 위쪽은 실제 FedEx 광고입니다. REALADVERTISEMENT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라색과 주황색, 명확한 레이아웃, 숫자와 메시지. 아래쪽은 브랜드 퓨전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브랜드 퓨전 AI, 제너레이션, 트럭, 도로, 직원. 똑같은 색감과 구도입니다. 두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광고처럼 보입니다. The Result를 봅시다. 브랜드 정체성과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고품질 마케팅 소재를 대규모로 생성 가능합니다. 대규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광고 소재 하나를 만들려면 촬영팀이 필요했습니다. 모델, 장소, 장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버전만 만들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퓨전을 사용하면 수십, 수백 가지 버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타겟 고객에게 맞춤형 소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를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의 미래입니다. 개인화입니다. 대량 맞춤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AI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브랜드 정체성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퓨전은 이미 존재하는 브랜드 스타일을 학습하고 재현하는 도구입니다. 그 브랜드 스타일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입니다. 방향은 여전히 인간이 잡습니다. AI는 그 방향을 따라 빠르게 실행합니다. 개인의 생산성을 넘어 조직의 AI First 문화 구축 로드맵. 지금까지는 개인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조직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구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 구조, 역할 분담. 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화면에는 4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침반, 플라스크, 네트워크, 무한대의 기호가 각 단계를 상징합니다. 페이즈 1, 0에서 3개월, 파운데이션, 기반 구축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비전 정의, AI 위원회, 카운슬을 구성합니다. 파일럿 과제를 선정하고 초기 툴킷을 선택합니다. 비전이 먼저입니다. AI를 도입하자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AI 위원회는 왜 필요할까요?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AI 도입을 주도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실험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파일럿 과제는 작게 시작합니다. 전사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한두 가지 작은 프로젝트로 시험합니다.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페이스 2, 4에서 9개월, 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입니다. 핵심 기능 파일럿을 실행합니다. 전사적 AI 교육을 롤아웃합니다. 내부 지식 어시스턴트를 론칭합니다. 초기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개념 증명이란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내부 지식 어시스턴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문서, 정책, 매뉴얼을 학습한 AI 챗봇입니다. 직원들이 궁금한 것을 물으면 즉시 답변을 줍니다. 이것은 온보딩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페이스 3, 10에서 18개월, 스케일링, 확장입니다. 성공적인 파일럿을 전사적으로 확장합니다. 역할별 특화 AI 코파일럿을 도입합니다. 영업, HR, 재무 등 각 부서에 맞는 AI 도구를 배치합니다. AI 관련 직무를 공식화합니다. 확장 단계는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빠르면 혼란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역할별 특화 AI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업팀이 필요로 하는 AI와 재무팀이 필요로 하는 AI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도구를 주면 아무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페이스 4, 18에서 24개월 이상, 4. 인테그레이션, 완전한 통합입니다. AI가 모든 기획, 예산, 전략 프로세스에 내재화됩니다. 대부분의 반복 업무가 AI 보조 또는 자동화됩니다. 내재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AI가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회의를 할 때 AI가 자동으로 요약을 만듭니다. 보고서를 쓸 때 AI가 초안을 제공합니다. 예산을 짤 때 AI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것이 AI First 문화입니다. 이 로드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I 도입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변화 과정입니다.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기반을 먼저 다지고, 증명하고, 확장하고, 통합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조직이 혼란에 빠집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조직이라면 지금 페이즈 1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기능별 즉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사례. 이 페이지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화면은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Sales and Marketing, Operations and HR, R&D. 먼저 Sales and Marketing, 영업과 마케팅 영역입니다. 첫 번째, Predictive Lead Scoring, 예측 리드 스코어링입니다.
AI가 잠재 고객의 특성과 행동을 분석하여 구매 가능성 점수를 부여합니다. 영업팀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영업팀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잠재 고객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경험과 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점수를 매깁니다. 두 번째, Automated Outreach, 자동화된 아웃리치입니다. 잠재 고객 정보를 요약하고 맞춤형 이메일 초안을 자동 생성합니다. 영업 이메일은 개인화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고객에게 맞춤형 이메일을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I는 고객의 프로필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세 번째, Creative Generation, 광고 소재 생성입니다. 미드저니 등을 활용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소재 비주얼 제작. 앞서 브랜드 퓨전에서 본 것처럼 AI는 브랜드에 맞는 광고 이미지를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perations and HR, 운영과 인사 영역입니다. 첫 번째, Document Automation, 문서 자동화입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등에서 핵심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수작업 및 오류율을 감소시킵니다. 매달 수백 장의 계약서와 청구서를 처리하는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일일이 읽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AI는 자동으로 읽고 정확하게 추출합니다. 두 번째, Internal Knowledge Assistant, 내부 지식 어시스턴트입니다. 사내 정책, 제품 문서, 과거 티켓을 학습하여 직원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합니다. 신규 입사자 온보딩을 가속화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쓰나요? 매번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즉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utomated Reporting, 자동화된 보고입니다. 슬랙 등을 활용한 업무 보고 자동화 및 데이터 실시간 연동, 주간 보고서, 월간 현황,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AI는 연결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은 R&D, 연구개발 영역입니다. 첫 번째, 경쟁사 기술 분석입니다. AI를 활용하여 경쟁사의 특허, 논문, 제품 출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기술 경쟁에서 정보는 무기입니다. 경쟁사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어떤 특허를 출원했는지 알면 우리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두 번째, 신제품 컨셉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텍스트 설명만으로 신제품의 고품질 3D 렌더링 및 컨셉 아트를 생성하여 초기 아이디어를 검증합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그것을 시각화하려면 디자이너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AI는 즉시 렌더링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보고 팀이 논의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AI 도구를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반복적인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AI를 적용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2026년의 승자는 AI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이 문서의 결론입니다. 화면 가운데 손바닥 위에 여러 개의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AI, 톱니바퀴, 펜, 대화창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그것들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I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쥔 것은 인간입니다. 손이 없으면 도구는 공중에 떠 있을 뿐입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Vision Led, 비전 기반입니다. 2026년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비즈니스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트렌드를 쫓는 것과 방향을 잡는 것은 다릅니다. 트렌드는 변합니다. 오늘 유행하는 것이 내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방향은 지속됩니다. 우리는 세계 모델과 피지컬 AI가 2026년에 현실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둘째, Reality Grounded, 현실 기반입니다. 현재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인간의 전략적 판단과 결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LLM은 전략가가 아니라 실행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실패합니다. AI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대평가도 문제지만 과소평가도 문제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Execution Focused, 실행 중심입니다. 오늘의 툴킷으로 빠르게 가치를 창출하고 실험과 학습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축적하십시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도구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험을 반복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량은 축적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다시 결론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의 승자는 AI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봅시다. 많이 쓴다는 것은 양입니다. 모든 부서에 AI를 도입하고 모든 직원에게 AI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질입니다. AI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판단하며 결과를 검증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에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2026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세계 모델과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LLM이 실행가이지 전략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AI 팀을 구성하고 프롬프트를 설계하며 브랜드를 만들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방법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인간이 할 것인가?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발을 디디며 실행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2026년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의 작은 방향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걸어갈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좋아요는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연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